엄청난 기회의 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프로덕트를 하는 거를 모른다 하면은 너무 손해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코딩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정의도 있고 사람마다 혹은 책마다 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런 인공지능을 좀 크게 나눠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엄청 넓은 개념으로 규칙 기반, if, else 그 정도의 프로그램이 들어간 굉장히 단순한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넓은 의미로 좀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그 인공지능의 개념인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인공신경만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전혀 모르시겠죠? 네, 이거는 그냥 앞에 잠깐의 인트로 소개였고요. 이제 뒤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인공지능의 개념을 요 한 장의 슬라이드로 다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거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데이터란 그냥 정보를 의미합니다. 뭐 사진이 됐던 문자든 숫자든 정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숫자로 변환을 해서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해서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뭔지 구체적으로 잘 안 와닿으시죠? 그러면 컴퓨터한테 말하는 학습이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초기에 유행했던 챗봇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됐냐면, 예전에는 그냥 if somebody say, 누가 이렇게 말하면 답변을 이렇게 해라 라고 그냥 1대1로 매칭을 해줬습니다. 이런 단순한 뭐 하면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머신러닝에서의 학습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학습은 레모네이드를 판다는 그런 상황을 들어서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팔 때는 가정을 이제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더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레모네이드를 산다라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도일 때 40잔이 팔리고 21도일 때 39잔이 팔리고 22도일 때 43잔, 뭔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무조건 늘어나진 않지만 대충 온도가 증가하면서 판매가 많이 된다는 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거를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판매량, X축이 온도, Y축이 판매량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의 추세를 보자면 1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2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3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몇 번이 가장 추세와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2번이죠. 왜 2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정의하기가 애매하죠. 인간이니까 그냥 2번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기계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1번의 경우에는 확 올라가 있으니까 이 파란색을 오차라고 잡으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y는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막 가파르고 올라가 있으니까 그 실제 데이터 차이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들을 다 더해보면 뭐 오차가, 이 숫자는 그냥 제 임의로 잡은 건데 15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2번 데이터의 경우에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 파란색들의 합은 굉장히 작습니다. 다 더했더니 길이가 1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 이제 기계가 판단했을 때 이게 가장 오차가 적은 선이구나, 즉 이게 지금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찾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단에 이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델을 만든다 라는 개념이 좀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여러 개 머신러닝이 계속 그려가면서 가장 오차가 적은 이상적인 모델을 찾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학습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레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확한 선이 그려질 거고, 그럼으로써 좀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갑자기 오차가 커져버리니까 정확한 선을 그렸는데 이상한 데이터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WB라고 했는데 기울기랑 이게 웨이트랑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값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공지능 이 앞에 빅데이터에서 모델을 생성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한다는 거는 어떤 수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y는 뭐 2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만드는 게, 그 수식이 실제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나오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뭔가 예측하고 판단한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데이터에는 온도에 22.5도라는 데이터는 없었는데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냈죠. 2x 플러스 1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22.5도일 때 대충 몇 잔이 팔릴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로 예측값인 46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게 인공지능의 거의 끝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데이터는 아까 온도, 판매량이 끝이 아니겠죠.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 여기서는 지금 보스턴 하우스 프라이스라고 보스턴 집값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줘서 결국에 집값을 결정한다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을 주는 값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델을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y는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각각 x가 그 변화를 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겠죠, 독립변수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복잡해진다고 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계속 당연히 차원이 넓어지면서 뭐 식은 복잡해지겠지만 인공지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가장 오차가 적은, 가장 정확한 선을 그리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머신러닝, 딥러닝이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학습이 되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딥러닝은 뭐냐? 머신러닝이 안쪽에 딥러닝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머신러닝 안에 속한 거니까 딥러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머신러닝은 모든 학습 알고리즘을 다 포괄하는 건데 딥러닝이란 인공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뭔 소리냐? 이제 사람의 뇌에 보면은 신경망처럼 뉴런이라는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뇌의 신경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 요소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뉴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요거를 좀 참고해서 뭔가 수학적으로 아까 모델을 찾는 과정을 이런 뉴런들처럼 생긴 이 퍼셉트론,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여러 개 막 연결해서 딥러닝이라는 게 이런 퍼셉트론이 되게 여러 개 막 섞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것도 값들 다 조금씩 조정해서 결국에 오차가 가장 적은 값을 찾는 건데, 이것들을 해보니까 굉장히 결과가 좋은 겁니다. 이미지 인식 대회의 결과인데 Y축이 정확도, X축이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건데, 2010년, 2011년에는 그전에는 딥러닝을 쓰지 않고 만든 모델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럼 보면은 막 72%, 막 70 몇 프로 선에서 끝났죠. 근데 2012년부터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했더니 정확한 W와 B를 찾는 과정이 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엄청나게 성능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은 딥러닝이 연결이 된 게 머신러닝보다 딥러닝이 좀 압도적으로 성능이 높아져서 웬만한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하면은 딥러닝이 적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성능이 높아서 다들 딥러닝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많이 하냐면 높이뛰기 할 때 처음에는 높이뛰기 선수들이 그 봉을 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앞으로 뛰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떤 선수가 뒤에 배면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로 뛰어넘는 높이뛰기 방법을 시도하니까 생각보다 다른 선수들보다 압도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처음엔 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점프하다가 모든 모델들을 이렇게 머신러닝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결과를 냈는데, 한번 딥러닝을 적용한 게 성능이 엄청 높아지니까 이제 다들 딥러닝을 적용해서 좀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코딩 수업인데 생각보다 좀 어렵죠.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코딩으로 이 인공지능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누구나 쉽게 하지? 라고 하면 쉽게 해줄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론적인 부분은 그냥 요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사용해서 내가 만든 웹이나 앱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이거를 그냥 대충만 알아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가 이런 복잡한 구조를 직접 다 일일이 짜지 않아도 이미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레모네이드 판매 예측, 아까 그걸 보면은 뭔가 정말 복잡한 식을 세우지 않고 여기 보면은 케라스점 레이어 인풋을 뭐 하고 댄스를 하고 모델을 하고 컴파일을 한다, 핏을 한다, 이렇게 점 뭐 이렇게만 하면은 학습이 돼서 이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막 딥러닝 이런 구조를 막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짜지 않아도 그냥 영어 단어만 나열함으로써 이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문을 했을 때 코딩을 안 해보신 분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그래도 어렵죠. 아무리 좀 쉽게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구글의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앞에 이런 복잡한 코딩 없이도 인공지능을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실제 내 프로덕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구글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6살짜리 어린아이들, 6살이면은 진짜 애기잖아요.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인공지능을 배울 때 이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만큼 정말 쉽고 코딩 개념이 필요가 없는 굉장히 쉬운 도구인데요. 얼마나 쉽냐면 제가 그 10만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이 티처블 머신 강의를 올리고 나서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딥러닝을 직접 학습을 시키고 그 딥러닝으로 웹사이트랑 연결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 2019년 이전에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티처블 머신이라는 점점 쉬운 도구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쉬운 도구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2학년도 심지어 딥러닝을 이용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티처블 머신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건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딥러닝이라고 했는데 그 분야를 좀 나누면 뭐 이미지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포즈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화면으로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코드 전혀 작성할 필요 없고요. 심지어 이미지를 입력할 때 뭐 사진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웹캠을 이용해서 그 사진 데이터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과와 토마토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개 쭈루룩 옆에 생기죠. 사과의 이미지를 계속 데이터를 쌓아줍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사과의 데이터가 쌓였죠. 그 다음에 클래스 2번에는 토마토를 이렇게 웹캠에 비추고 쭉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진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해줍니다. 애플이라는 토마토 클래스 2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모델을 누르게 되면 학습이 돼서 모델이 나와서 사과를 비추니까 사과가 100% 떴죠. 그럼 토마토 비쳤을 때 토마토가 100%가 떴습니다. 네, 사실 사람이 봐도 사과와 토마토가 약간 헷갈리잖아요.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색깔도.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 정도 한 200장 사진밖에 안 넣었는데 사과와 토마토를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샥샥 바꿨을 때도 되게 빠르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예전에 정말 코딩 잘 하시는 분이 그 한 2015년 이때만 해도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코딩으로 짜야 됐던 거를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건 뭐 구글에서 사과 검색해서 따온 이미지를 넣어봤을 때도 95% 사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정확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텐서플로우 JS, 텐서플로우 이런 걸로 그 아까 프레임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든 모델을 다운받아서 코딩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직접 가져와서 코드에 적용해서도 내가 만든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모델 아까 그 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그러면 사과와 토마토를 구분해주는 그 계산식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티처블 머신이고요.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런 쉬운 도구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TMI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지 인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원리를 설명드리면 뭐 이것까지 깊게 이해 안 하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은 딥러닝 분야 중에 뭐 CNN이라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 이미지들을 부분 나눠가지고 그거의 특징을 추출하고 해서 학습하는 분야인데요. 이미지 인식 관련해서는 그 이미지의 라벨링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가 뭐고 이 이미지가 뭐고라는 문제와 정답이 있어야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아까도 보면 레모네이드의 온도별 판매량 이렇게 있듯이 얘도 이 이미지는 배야, 이 이미지는 뭐 레오파드야, 이 이미지는 체리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와 정답에 대한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셋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매년 대회를 열어서 이 이미지셋으로 학습한 모델 그 수식을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면 그걸로 대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ILSVRC 라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뭐저거 해서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드라마 스타트업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코다라는 대회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ILSVRC라는 대회가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넷이라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모델을 제출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겨뤄보자라는 대회를 매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리 좀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 되게 예전에 뛰어넘었어요. 몇 년도에 인간을 뛰어넘었을까요? 2014, 15년 요때 15년도가 되면서 2014년에는 이 휴먼 에러가 지금 5%. 그러니까 인간도 빠르게 보여주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체리야 아니면 이게 뭐 강아지야 고양이가 약간 빠르게 보여주면 헷갈릴 수 있어서 5%는 휴먼 에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휴먼 에러보다도 더 낮아지는 게 2015년. 근데 그 이전에도 이 레즈넷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을 이미 이겨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을 넘어선 거죠.
근데 이런 모델들이 이미지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코딩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게 유행하고 그냥 되게 흔한 말인데, 이렇게 누가 천재들이 막 모여서 데이터 쏟아부으면서 밤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새로 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위 학습이라고 한국어로는 불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대회도 열고 막 데이터 막 엄청 거대 기업 뭐 오픈 AI, 구글 이런 데서 엄청난 데이터로 엄청 복잡한 이런 그냥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죠. 이거 어떻게 구조를 짜야 잘 되는지를 수백 번 수천 번 연구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구조가 나와서 학습시켜서 엄청난 모델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한 모델들을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얘를 가져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적게 있더라도 엄청난 모델 뒤에 커스텀 레이어에 개와 고양이, 아까 토마토, 사과 이런 것처럼 마지막 클래스만 딱 추가하면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죠? 사과, 토마토 구분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지넷 데이터가 120만 장 있는 그 사진 데이터를 학습해야지 이런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엄청난 정확도를 낸 이유가 이제 티처블 머신이 이 전위학습 트랜스퍼 러닝 기반으로 이미 이미지 모델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레이어에 이 엄청난 모델 뒤편에 마지막에만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그 우리만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적게 공부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그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 이미 바퀴가 만들어진 게 많으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마지막 레이어만 추가하자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응용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티처블 머신 하면서 포즈 인식도 잠깐 나왔었는데 포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리트레인드 모델, 즉 엄청 포즈 막 몇만 장 이렇게 데이터 몇십만 장 해서 학습시킨 엄청 잘 만들어진 모델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마지막 레이어만 제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그 스쿼트 할 때랑 안 할 때, 일어났을 때랑 이렇게 두 자세를 마지막 레이어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쿼트 했다, 안 했다, 스쿼트 했다, 안 했다, 이걸로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 헬스 트레이너를 저는 AI 그 딥러닝의 막 논문 막 엄청 이런 전문가가 아닌데도 가져와서 마지막 레이어만 추가해서 인공지능 헬스 트레이너를 만들어서 실제로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예전에는 이런 걸 만들려면 기업이 막 인공지능 퍼스널 서비스 개발해가지고 연구원 그 연봉 엄청나잖아요. 막 1, 2억, 뭐 3, 4억 하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제발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데이터 막 몇십만 장 모아서 만들어서 겨우겨우 이런 프로덕트를 내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냥 가져와 쓰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걸 만드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티처블 머신 2.0 영상을 보고 불량 검출기 어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상 캔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뭐 불량품이 있었나 봐요. 천장 그 정상 캔, 그리고 반대로 나온 사진 천장 이렇게 티처블 머신으로 학습시키고 그 스마트폰에 넣어서 공장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잡혀서 최신 폰 하나 받았습니다. 응용 분야가 어마어마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텐서플로우도 못 다루고 뭐 파이토치도 못 다루는 일반인도 그냥 이런 인공지능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바로 그냥 공장에 적용해서 실생활에 쓸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제 채널 보시는 분이나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상 테스트도 제가 만드는 전 과정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다 올렸는데, 그게 티처블 머신 이용해서 그냥 웹에 그냥 잠깐 연결해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페이지 뷰 가 3천만이 넘었고요. 동물상 테스트가 이제 네이버 실검 1위 또 찍었고, 태국에서 한때 막 언론에 소개되고 난리 나면서 동남아 쪽에서 그 브루나이라는 국가에서 앱스토어, 뭐 틱톡, 유튜브, 뭐 왓츠앱, 인스타 이런 거 다 제치고 2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의 앱을 그냥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 없이 가져다 써서 마지막 레이어만 추가하는 것만으로 구현이 정말 쉽게 가능한 세상입니다. 수익도 말씀드리면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 올렸는데 약 뭐 3천만 원 이상 벌었고, 그 플러스 알파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이럴이 나고 엄청나게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기가 정말 쉬워졌다. 저가 그래도 코딩 뭐 교육을 하니까 코딩 교육하는 이런 전문가만 만들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다른 분도 만들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10만, 20만, 30만 구독자가 될 때마다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인공지능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뭐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어떤 걸 만들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관상가 양반을 만든
이 두 분 대학생 때 만드셨는데 대학생 두 분이 인공지능 당연히 전문가 아니고 전공도 다른 전공이고 문과고 막 이런데 이 티처블 머신 영상 보고 관상 봐주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것도 3천만 뷰가 넘었고 수익이 3,500만 원 정도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이럴이 엄청나게 잘 일어나는 웹 프로덕트를 그냥 비전문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다. 네, 그리고 뭐 첫인상 테스트 이것도 유명한데 이분도 첫인상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것도 티처블 머신 기반으로 각각 순하다 뭐하다 이런 특성들을 다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기 얼굴을 봤을 때 첫인상에 무슨 특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는데 이분도 대유행해가지고 지금 뭐 800만 이상 페이지 뷰 나왔고 심지어 사람들 많이 몰린 날에는 3일 만에 1,000만 원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바이럴이 쉽게 일어나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웹 앱 기반 프로덕트들이 코딩 입문자 22살이신데 이걸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대학원 나온 인공지능 전문가만 이걸 만든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소식을 또 들려드리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미쳤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GPT-3, 그 오픈 AI에서 만든 GPT-3가 그런 포문을 열었죠. GPT-3를 일단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기업에서 굉장히 파라미터를 늘려가지고 한번 거대한 그 AI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더니 되게 깜짝 놀랄 결과들이 나와서 네, 이게 한때 엄청난 바이럴이 됐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뭐 인풋을 만들고 버튼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거를 영어로 그냥 텍스트로 썼더니 이렇게 밑에 리액트 코드가 나오고 실제로 코드로 구현된 웹이 나왔습니다. 즉 그냥 영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이제 코드가 짜지고 인풋이나 버튼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왔고요. 그래서 GPT-3로 이걸 할 수 있고 뭐 SQL이라고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뭐 데이터 조작하는 쿼리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 디자인도 여기 뭐 내비게이션 바가 어디 있고 카메라 아이콘이 있고 메시지 아이콘이 있는 걸 만들어줘 라고만 명령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지 않나요? 인풋 넣으면 아웃풋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네, 이런 GPT-3를 포문으로 엄청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GPT-3를 우리가 그러면은 이 오픈 AI 연봉 인터뷰에 나오신 분도 계신데 초봉이 뭐 3억 4천 뭐 이 정도 받고 들어가시는 엄청난 인재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졸 초임도 3억 이상 4억 막 이렇게 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머리 싸매고 그 천재들이 만든 그 엄청난 모델을 우리는 이 코드 한 4줄, 5줄로 그걸 그냥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까 코딩하는 인공지능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더 코딩에 전문적으로 특화돼서 코딩하는 인공지능을 GitHub라는 오픈소스라고 해서 코드들이 올려와 있는 블로그나 뭐 이런 레포지토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있는 코드를 다 긁어다가 코딩하는 인공지능을 이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여기 뭐 add to number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회색이 자동 완성된 거예요. 코드가 우리가 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즉 이 주석, 영어로 우리가 뭘 만들고 싶다라는 것만 쳐주면 코드가 알아서 완성이 됩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주석과 코드와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켰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주식 가격을 가져오는 뭐 함수를 만들어라 했을 때 이것도 그냥 get stock price라는 그 영어만 치고 코드 자동 완성을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코딩도 자동 완성을 해주는 그런 AI가 나왔습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도 그냥 영어로 입력하면 이제 코드로 뽑아서 실제로 화면에 보여주는 영어로 사람이 화면 밖으로 나가면 다시 화면으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영어로 입력했는데 그거를 알아듣고 실제로 코드로 그렇게 구현을 해서 이런 게임을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한글도 됩니다. 한국어 초거대 AI KOGPT라는 것도 카카오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2011년 말쯤에 공개를 해서 저도 써봤는데요. 한국어 인공지능과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뭐 이런 트롤리 문제라고 아시나요? 트롤리가 이제 선로 따라오고 있고 가만히 달리면 5명인가 뭐 죽고 이게 선로를 바꾸면 1명이 죽는다 이런 되게 난제잖아요. 이걸 바꿔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수를 희생할 것이냐 당기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로 전환기를 당기겠습니다.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가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코드 돌린 거를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작한 거 전혀 아니고요. 네, 여기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와서 코드 어떻게 돌렸고 어떻게 인공지능의 대답이 나왔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그냥 영상으로만 옮긴 걸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되게 논란이 됐던 게 있죠. 달리2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인데 물론 영어로 했는데
스펀지밥 집의 초현실적인 이미지라고 영어로 줬는데 이런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만들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거 되게 실제 있을 법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거대한 인간 두개골을 발견한 고생물 학자들 이런 거를 입력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뽑아냈습니다. 맥도날드 신메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맥도날드 신메뉴를 맥스파게티를 만들어줘 했더니 정말 있을 것 같죠? 약간 있을 법칙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정도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모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사용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저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코딩 못해도 AI를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장담을 하는 인터뷰가 있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최근에 8월 2일 김성훈 교수님, 지금 업스테이지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되게 유명한 곳의 대표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람도 엑셀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계 엑셀을 만든다 한 정도로 되게 모두가 쓸 수 있는 AI 기술을 만든다라는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에서. 네, 이게 글로벌 초거대 AI 해서 쭉쭉쭉 발표하는 페이스북, 오픈 AI, 구글, 뭐 네이버, 베이징, 뭐 LG 엄청나게 만들고 있죠. 그 모델들이 있고 오픈 AI에서 GPT-4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고, 물론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나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야 해서 논문을 파는 쪽으로 가도 되게 영역이 넓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 그냥 코딩 잘 모르겠어 라고 해도 엄청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회의 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프로덕트를 하는 거를 모른다 하면은 너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뭐 앱스토어 처음 등장할 때 앱 내면은 대박 나잖아요. 앱 별거 아닌 뭐 계산기, 뭐 지하철 언제 오는지 이거가 막 몇백만 다운로드 나오고 이랬던 이유가 되게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도 이 GPT-3, 그리고 GPT-4가 나왔다, 달리가 나왔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어마무시하고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조합해서 프로덕트만 만들면 되는 세상이 지금 그 시점이 왔습니다. 엄청난 블루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